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혜의 시읽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박영래의 월훈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먼저 화면을 같이 한번 봐주실까요? 자, 화면을 보면요. 달이 있고 어두운 밤이라는 게 배경으로 보이죠? 자, 여기서 보면요. 이 달이 조금 무리가 지어 있어요. 달빛이 근처에 이렇게 동그랗게 무리가 지어지는 걸 보고 달무리라고 하고요. 이런 것을 한자로 월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의 월훈이라는 의미는 달무리를 얘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달무리에 대한 것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저는 언제부턴가 밤에 달을 보던 때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보름달인지 금음달인지 초승달인지 반달인지 그거를 별로 인지하지 않고 뭐 노래를 듣고 집에 오거나 이렇게 하니까 특히 또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밤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 그런 거를 모를 것 같은데 제가 이 사진을 찾아보다 보니까 달무리가 마치 그 렌즈가 퍼지는 것 같이 동그라미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밤에 달을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오늘은 한번 달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의 키포인트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자는 멀 원자예요. 근은 가까울 근자예요. 화자가 먼 것을 묘사하다가 갑자기 가깝게 들어와요. 특히 영화에서 이런 기법이 많이 쓰이는데요. 뭐 전체적인 도시라던가 어떤 풍경들을 카메라가 쫙 다 보여주고 갑자기 이제 점점 클로즈업 하는 그런 것을 시에서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걸 잘 물어보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시를 보더라도 지금 먼 것을 묘사하다가 가까운 것을 묘사하네 하면은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감각적 이미지입니다. 달무리를 잘 묘사하고 그 달밤의 풍경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는 뭐 시각이라던가 청각이라던가 이런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시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이 두 가지 포인트를 특히 중요시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을 다 읽어오셨죠? 자, 첫 번째 행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입진 사이길, 저 모래뚝,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허방다리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부터 보세요. 첩첩산중. 첩첩산중의 의미는 여러 산이 겹치고 겹친 산속이라는 의미예요. 거기에도 없는 마을이 여기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산속 깊이 들어가는 아주 외딴 마을이라는 거죠. 이걸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요. 너무 첩첩산중에 있는 마을이라서 6.25가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북한군하고 남한군이 막 그 전쟁 중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 마을에 왔는데 사람들이 전쟁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그런 순수한 모습이 그려졌던 게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 묘사하는 마을도 그만큼 인적이 드문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긴 있습니다 라고 여기서 습니다체가 나오고 있죠. 이것은요 반말이 아니라 경어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노표현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경어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표현사의 특징이기 때문에 한번 주의 있게 보세요. 입진 사이길, 저 모래뚝, 그 너머 강기슭에도. 그러니까 사이사이의 길과 모래뚝을 넘었고 그 다음에 강을 넘어도
이 마을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진 않습니다. 라고 또 경어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허방다리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허방다리는 함정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산속 깊은 곳에서 드러내야 보이는 마을이다 라고 명사형으로 종결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명사형으로 종결을 하면요. 마을입니다 하지 않고 마을 이렇게 나오면 문학적으로 여운을 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 그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갱속 같은 마을. 자, 여기서도 갱속 같은 마을 이렇게 명사형으로 종결이 됐고요. 갱은 여기서 구덩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 깜깜하고 속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마을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꼴깍. 해가 노릇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슥도록 창문은 모가빛입니다. 자, 여기 시를 보면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사익길과 모래또 강 기슭을 넘어서 그 마을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죠. 꼴깍 이거는요. 침을 삼키는 의성어죠. 해가 노릇꼬리 해가 지면 해가 지는 모습을 이렇게 귀엽게 표현을 한 거예요. 꼴깍이라는 의성어로 이제 해도 뭐에 비유했어요? 노루가 마치 꼬리를 흔들고 가는 것처럼 노릇꼬리 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집집마다 이제 불을 킨다는 얘기죠. 왜? 해가 졌으니까. 봉당은요, 안방과 건너방 사이에 마루를 원래 놓는데 그 마루를 놓지 아니하고 그냥 흙바닥을 둔 그런 집의 구조를 얘기할 때 봉당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불을 탁 켜놓으면 안방하고 건너방 둘 다 밝아지겠죠. 콩깍지, 콩깍지처럼 이렇게 콩깍지로, 귀여운 콩깍지로 비유를 했어요. 후미진 외딴집, 집 하나가 있어요.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슥도록 창문은 어떤 빛이에요? 모가빛이에요. 왜? 불을 켰으니까 모가처럼 은은한 이제 노란빛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가끔 시를 읽으면 정말 이렇게 부사 같은 부분에서 이거 내가 좀 익숙하지 않은 부사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 좀 더 색다른 낯설은 시 읽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슥도록이란 말 우리 잘 쓰지는 않는데 이슥도록은 밤이 깊을 때까지 창문이 모가빛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긴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물을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신압으로 풀려 내리는 집 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후루룩 처막깃에 날에 묻는 이름 모를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자, 여기서 보면요. 완벽하게 이제 근경으로 넘어왔는데요. 그 외딴 집의 노인으로 시적 대상이 이동했죠. 그래서 마을에서부터 노인으로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한다는 점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긴 밤을 긴 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음절수를 늘림으로써 이 밤이 길다는 걸 표현을 한 거고요. 외딴집 노인은 홀로, 당연히 혼자 사니까 잠이 깼어요. 자, 출출한 나머지 무라던가 고구마를 깎는 거예요. 이때는 옛날이기도 하고 시골이기도 하니까 먹을 게 거기서 이제 재배하는 무라던가 고구마를 먹는 거죠. 문득 바람도 없는데, 바람이 불지 않는데 신압으로는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순우리말입니다. 풀려 내리는 집 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요. 바람이 없는데 왜 집단이 풀리는 소리가 날까? 보통은 이런 시골집에 사람이 걸어 들어가면 그 발자국 소리라던가 그런 울림으로 집단이 풀러 헤쳐지는 그런 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은 혹시나 자기가 아는 사람, 자식이라던가 손자가 오지 않나 하고 설레임을 듣는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라는 건 항상 이런 절제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왜 노인이 설레이는지, 왜 이 소리를 듣고 설레이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가 않죠. 이게 바로 시를 읽는 재미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는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지만 충분히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후루룩 후루룩 이런 거는 이제 의성어예요. 처막 때 날개를 묻는 이름 모를 새가 있고 새들의 온기를 누가 생각해요? 노인이 생각하고 있죠. 어떻게? 너무 고요한 밤이니까 비록 외딴 집이어도 자기도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릿맛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때를 지어 웁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웁니다. 자, 여기서 아무도 오지 않았잖아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릿맛에, 그러니까 노인이 잠자는 자릿맛에 밭은 기침소리도 없이 그렇게 고요한 때이면 벽 속에서, 자, 겨울 귀뚜라미, 자, 귀뚜라미의 동그라미를 하고 한번 집중을 해주실래요? 귀뚜라미가 울어요. 때를 지어 옵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옵니다. 여기서 굉장히 조용한 마을의 노인의 외딴 집인데 갑자기 귀뚜라미가 엄청난 속도로, 크기로 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의 이 귀뚜라미는요, 감정이입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감정이입이라는 건 어떤 대상이나 화자의 감정이 객관적 상관물에 이입되는 건데 왜 그럼 귀뚜라미가 슬퍼서 울까? 사실 이 노인은 혼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이 산속에서 살려면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불편함이 많겠죠. 그래서 노인의 외로움에 이 귀뚜라미가 감정이입이 돼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에 나와 있는 부분은 겨울 산촌의 외딴 집에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과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가 좀 아름답고 소박한 이유는 굉장히 귀여운 표현으로 또 이렇게 소박한 그런 언어로 그 시골의 전경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 속에서의 그 혼자 사는 사람의 외로움과 고독이 묻어 나온다는 점이 이 시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연을 볼게요.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한방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 이렇게 명사형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의태어를 사용해서 한방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이 외로운 노인의 고독한 집에 이제 밖에 막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은 더욱더 고립감의 정서를 심화시키죠. 근데 여기서 뭐는 노인을 비춰주고 있어요? 달은. 그래서 창호지 문살에 뭐가 돋는다? 달무리의 그런 그림자가 돋는다 라고 해서 굉장히 서정적이고 그 다음에 향토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시를 우리는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 박용래라는 시인 자체가 이런 굉장히 향토적인 시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품으로는 이제 울타리 밖이라는 그런 시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를 공부를 할 때, 시 자체가 그렇게 많은 감정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절제함으로써도 충분히 오히려 더 대상의 정서가 가깝게 느껴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